정보 처리기사 실기 20년부터 모든 기출문제를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모았습니다. 3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그 중에서도 반정교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에서 정교화를 진행했었죠? 정교화는 하나의 테이블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쪼개게 되잖아요. 자, 테이블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가령 데이터를 줘야 한다 치면 얘가 고객, 얘가 상품 테이블이라면 뭐 주문 테이블을 줘야 한다. 그러면 이 두 친구를 조인하게 되죠. 조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테이블을 쪼개는 만큼 많은 조인이 발생하겠죠. 조회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조인으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 성능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반정교화는 쉽게 말해서 분할, 통합, 추가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의도적으로 정교화 원칙을 위배하는 방식입니다. 테이블의 통합이라면 이렇게 하나로 합치거나 하겠죠. 개념은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우리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맙시다. 문제를 잠깐 보고 올게요. 실기에서 나온 내용은 이렇게 정의를 묻는 내용입니다. 자, 3번이 요즘 추세에 맞는 문제. 이게 답답만 적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정교화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이게 중요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반정교화의 원리, 깊은 개념은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걱정하는 게 신출이 나올 수 있잖아요. 신출. 반정교화에서 신출이 나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신출을 대비하는 게 아니고 기초부터 다지는 기초. 이렇게 기출이라는 기초 이걸 다진 다음에 이 위에 신출 문제, 뭐 다른 모의고사나 이런 걸 풀어보면서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죠. 우선은 기출 먼저 우리 보자고요. 이 강의를 보시고 우리 반정교화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았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출제 방식이 반정교화에 대한 정의가 나오겠구나. 깊은 개념은 물어보지 않겠구나. 자, 이런 깊은 개념, 응용력은 시험이 다가올 때 진짜 기출 다 끝내고 기출을 마스터하고 다 했을 때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때 집중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일단 기출만 풀 수 있게 할 겁니다. 다시 그러면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반정교화는 의도적으로 정교화 원칙을 위배하는 것, 그때 분할, 통합, 추가의 방법을 활용한다. 자, 통합에는 테이블 통합이 있겠고 그리고 분할에는 평분할, 수직분할 이렇게 등등이 있어요. 컬럼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내용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가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교화의 문제점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 이렇게 분해되었기 때문에 조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 성능 저하가 발생.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렇게 이 나눠진 테이블로 하나로 통합한다.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비정교화 이 같아요. 이게 여기서는 B라고 오는데 반정교화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정의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문제가 출제됐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단답형이죠. 단답 문제. 자, 시스템의 성능 향상, 개발 과정의 단순화 등을 위해서 정교화된 데이터 모델을 분할, 통합, 추가하는 과정으로 의도적으로 정교화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자, 반정교화죠. 다른 표현들 역정교화도 있고요. 비정교화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반정교화도 맞고 역정교화도 맞고 비정교화도 맞고. 자, 영어 표현도 한번 이 영어 표현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의예요. 자, 의도적으로 통합, 중복, 분리하여 정교화 원칙을 위배하는 작업이다. 자, 반정교화. 반정교화에 대해서 나온 문제는 이 세 가지예요. 이 추세를 알겠죠? 어떻게 묻는지. 요거는 SQL 작성처럼 뭔가 응용이 아니라 단답으로만 묻겠구나. 그럴 확률이 높겠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가면서 이 정의 한번 외워주자고요. 기출엔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를 기반으로 나중에 시간이 남는다면 추가적으로 공부하면 좋다. 자, 반정교화 마치겠습니다. 자,
자, 트랜잭션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트랜잭션은 자, 작업의 최소 단위 그리고 한 번에 수행되어야 할 일련의 연산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SQL 작성 부분에서 제가 예시를 든 이야기가 있는데 자, 들으신 분은 넘어가 가셔도 돼요. 스킵하세요 여기서. 그런데 이론 부분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시를 들어보면 계좌이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계좌이체 있습니다. 계좌이체. 계좌이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2명의 사람이 있네요. 졸라맨 2명. 자, 이름을 붙여줄게요. 얘는 A, 얘는 B. 자, 100만원. 100만원. 이 2명이 각각 잔고에 100만원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 A가 B에게 송금을 10만원을 해요. 10만원.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계좌 잔고가 90만원이 되어야 하고 B 입장에서는 잔고가 110만원이 되어야 하죠. 자, 그러면 이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 테이블이 있다면 이 계좌 테이블이 있어요. 계좌. 근데 여기 끝에는 잔고 정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의 행에 대해서 얘는 A고 얘는 B예요. 그러면 A는 100만원이 90으로 바뀌어야 되고 B는 100만원이 110만원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SQL 문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SQL 문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정하는 명령어는 업데이트였죠. 업데이트. 그러면 업데이트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2번 일어나죠. 2번. 하나는 A의 잔고에 대해서, 다른 하나는 B의 계좌 잔고에 대해서 각각 명령어가 필요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의 명령어를 트랜잭션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둘을 합쳐서 하나의 계좌이체라는 일련의 작업의 최소 단위를 의미하죠. 그러면 이 명령어 2개를 합쳐서 하나의 작업 단위를 이루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명령어 하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작업의 최소 단위. 이제 이해되셨죠? 우리 한 번에 수행되어야 할. 자, 이거는 우리 특징에서 한번 배울 텐데, 자, 이제 트랜잭션이 이제 무엇인지 알았으니, 자, 트랜잭션의 특징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 보시면, 자, 트랜잭션 특징은 ACID라 불러요. 이 ACID는 자, 특징의 앞 글자를 가져와서 부르는 거예요. ACID 이렇게. 자, 그럼 우선 원자성부터 볼게요. 자, 원자성은 자, 트랜잭션에 포함된 연산은 모두 수행되거나 혹은 어떠한 연산도 수행하지 않아야 함.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all or nothing이라고 부르는데, 자, 우리가 위에 다시 한번 계좌이체를 볼게요. 그러면 여기 업데이트 2개가 있잖아요. 이 1번, 2번이라고 부르는데, 자, 우리가 처음에 업데이트 1번을 실행했는데 이때 여기 1번을 끝나고 에러가 발생해요. 에러.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하나의 트랜잭션이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전체를 다시 작업을 취소하고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일련 과정이 완벽하게 수행되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실패했다,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작업을 모두 취소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이게 원자성이라고 부르잖아. 원자성. 자, 원자가 우리가 사실 제가 물리는 잘 모르는데 쪼갤 수 없는 거죠. 쪼갤 수 없는 거. 이렇게 쪼갤 수 없는 거. 마찬가지로 트랜잭션도 작업을 하나 다 하든가 아니면 아예 중간에 에러 발생하면 다시 취소. 이거예요. 트랜잭션 자체는 이 작업 단위는 쪼갤 수 없다는 거죠. 자, 의미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음 일관성을 보시면 일관성의 의미는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전 데이터베이스가 일관된 상태였다면 트랜잭션 실행 후에도 반드시 일관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트랜잭션이 수행되기 전, 자, 아까 계좌이체에서는 총액이 얼마였죠? 총액은 200만원이었어요. 200만원. 한 명당 100만원씩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트랜잭션 시작 전에 200만원이었는데 트랜잭션이 끝난 이후에 이게 201만원, 202만원이 됐다면 일관성이 유지가 안 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일관성을 위해서 제약 조건들도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되어야 되는 것도 존재해요. 그러면 계좌의 잔고는 자,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장은 음수면 안 되잖아요. 음수. 0원 이상이어야 된다. 일관성을 위해서 이런 제약 조건들도 항상 유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격리성입니다. 격리성. 격리성은 좀 칸이 작으니까 밑에서 한번 이해해 보면 둘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시 실행 시 하나의 트랜잭션 수행 중에는 다른 트랜잭션이 연산에 접근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트랜잭션 1과 2가 있어요. 작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동시에 진행되는데 가운데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 안에 테이블이 있겠죠. 테이블. 그러면 트랜잭션 1이 이 하나의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직 트랜잭션은 동작 중이고요. 그런데 이 동작이 진행되는 와중에 트랜잭션 2가 접근합니다. 1번도 지금 데이터를 수정 중인데 그 같은 공간에서 트랜잭션 2도 데이터를 수정한다면 오류가 무조건 발생하겠죠. 그래서 격리성은 하나의 트랜잭션이 수행하는 중에는 다른 트랜잭션은 연산에 접근할 수 없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은 영속성인데 영속성은 그냥 쉬워요. 트랜잭션 결과는 영구적으로 기록되어야 된다. 자, 트랜잭션이 완료된 뒤 뭐 커밋을 하든가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저장되겠죠. 그러면 그 저장된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잘 보관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트랜잭션의 주요 연산. 이걸 앞서 제가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기 두 개의 트랜잭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커밋과 롤백을. 자, 여기 스타트 트랜잭션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명령어들을 써주고 하나의 작업이겠죠. 이거는 이 명령어들은 변경사항으로서 자, 임시적으로 메모리에 존재하는 상태예요. 현재는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저장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밋을 하게 되는데 비로소 이 커밋을 해야 이 변경사항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또한 커밋을 통해 하나의 트랜잭션이 완료되고 끝났음을 이제 알려주죠. 자, 롤백의 경우 자, 트랜잭션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실행되거나 아니면 자, 사용자가 명령어를 명시적으로 써서 실행할 수도 있어요. 자, 이 경우 장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트랜잭션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명령어들 일련의 트랜잭션이 수행된 후 변경사항들이 임시적으로 메모리에 저장되겠고 그런 와중에 장애가 발생하겠죠. 자, 이렇게 장애가 발생하면 아시다시피 트랜잭션은 원자적이잖아요. 실행할 거면 다 온전히 실행을 하고 아니면 처음으로 되돌려야죠. 그래서 이 롤백은 마지막 커밋, 자 여기 커밋이 있을 거예요. 커밋. 자, 마지막 커밋 이후에 이 모든 작업들 여기 표시를 하면 이 모든 변경사항 이 작업들을 취소해버리고 마지막 커밋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변경사항들이 취소되는 거죠. 이 진행 중이던 트랜잭션을 종료시키고요. 이 커밋과 롤백이 트랜잭션 주요 연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트랜잭션의 이 커밋과 롤백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되고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다음 장 여기서는 트랜잭션의 상태인데 사실 트랜잭션의 상태는 시험에는 실기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롤백과 커밋을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제가 넣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처음에 우선은 트랜잭션이 실행을 시작하여 진행 중인 상태가 됩니다. 자, 활성화 상태이고요. 자, 이때 이제 SQL 쿼리문들이 실행되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접근하고 뭐 변경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마지막 연산까지 완료된 상태에서는 이제 부분 완료로 partially committed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 완료 단계에서는 마지막 연산까지는 모두 실행했지만 우리가 변경된 내용이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이제 이 변경사항을 또 롤백을 통해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서 커밋을 하게 되면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이고 변경된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저장된 상태죠. 자, 그럼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오류가 발생했다 볼게요. SQL문이 실행되는데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failed 상태로 넘어가게 되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이 트랜잭션이 실패된 이후 이 롤백을 통해서 지금까지 실행했던 모든 작업을 취소해버리고 트랜잭션이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상태가 바로 이제 철회 상태예요. 철회. 자, 이 롤백이 시작한 다음에는 이 철회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철회가 완료되면 트랜잭션은 완전히 종료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부분 완료 부분에서는 변경사항이 명령어를 다 완료되고
저장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오류가 발생한지 의문이 들 거예요. 변경사항이 저장은 되지 않았지 이제 마지막 연산까지 모두 실행된 거 아닌가. 자, 그런데 이 상태에도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뭐 디스크의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저장이 좀 불가능한 상태가 오면 넘어가서 이것 또한 실패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롤백과 커밋과 롤백 이제 좀 정확히 이해되셨죠? 여기는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한번 봐주시고, 자, 이제 기출문제 넘어갈게요. 자, 기출문제 보시면 기출문제 1번. 다음은 트랜잭션의 4가지 특성이다. 아, 4가지 특성은 뭐였죠? A, C, I, D. 자, 우리 A는 원자성, C는 일관성, I는 경리성, D는 지수성이었죠? 그러면 일관성과 지수성이 있으면, 자, 이거 읽어보죠. 트랜잭션 내 연산은 반드시 모두 반영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모두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all or nothing이죠. all or nothing. 원자성에 대한 얘기죠. 자, 1번에는 정답은 원자성. 자, 2번 볼게요. 둘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 시 하나의 트랜잭션이 수행 중에는 다른 트랜잭션이 연산에 접근할 수 없다. 이건 뭐였죠? 경리성이죠, 경리성.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번 트랜잭션의 원자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요거는 이 정답에 있는 정의 all or nothing 모두 반영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모두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이런 게 서술하시오가 옛날 스타일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넣은 이유는 이 출제 기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문제를 내겠다는 아니고 굳혀진 거예요. 사실 굳혀진 거. 이 단답 형식이 된 게, 자, 왜냐면 정보처리 기사가 이게 수험생이 9만 명인가? 5년 전만 해도 정확히 제가 기억 안 나는데 한 4만 명이 것 같아요. 4만 명, 5만 명? 근데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서술하시오는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글씨가 뭐 알아보기 힘들다거나 아니 뭐 이렇게 한 글자 빠졌다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점이 쉽도록 단답 형식으로 설명을 주고 이게 뭐에 대한 것인지 단답으로 묻게 되는 건데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롤백에 대해 서술하시오. 설명 쓴 게 있어요. 제가 위에 이론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다음 문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요즘 추세에 나오는 문제인데 트랜잭션 연산이 끝난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명령어는 무엇인가? 커밋이죠, 커밋. 이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이상으로 트랜잭션 파트는 마치겠습니다.